안녕하세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지켜주는 약속이자 법적 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특히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초본안의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근로계약서가 필수일까요? 첫째, 분쟁 예방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약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둘째, 법적 보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사업주는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안전한 사업장 문화 구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 준수뿐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사업장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심지어 단기 근로자까지 사업장에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부를 근로자에게 꼭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든 서면이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유연 근무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내용을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건강한 고용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서를 받으셨다면 꼭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주어야 하는 주의수당. 초본안의 핵심만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작은 보너스 같지만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사업주는 꼭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주의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이머든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고 회사가 정한 일주일 동안의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주의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럼 주의수당은 얼마를 받을까요?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이고 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하루 8시간 치시급인 8만원을 주의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단시급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니 꼭 최신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80%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일주 소정률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인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이 확산되면서 주 15시간 산정 방식이나 개근 여부 판단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인 주 15시간 일주 소정근로, 시간 개근은 주휴수당 지급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분급여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근로기준법에 맞는 정확한 임금 계산과 임금 대정 관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분 안의 급여와 최저임금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 대정을 만들려면 5가지 핵심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모든 임금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 시간인 근로자와 약속한 정규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시수당은 일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 주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가산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대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입니다. 2021년부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주 헐리러 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플러스 주 8시간 이코 48시간을 한 달로 계산한 시간으로 이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단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변경되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중요한 차이점을 이번 안에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1년 이상, 의무시퇴직금 지급 주시복, 시간 이상 근무 시 주의 수당 지급,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급 휴가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곳 구타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연장형 한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5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급휴가 최대 28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40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저임금입니다. 발표되는 대로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월급 계산 시에는 주의 시간에 포함된 주안들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한 달만 일해도 연차가 생겨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등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분 안에 이 부분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사 후 한 달만 개근해도 하루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2년 동안 최대 11일가 지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고 근무 연수가 늘어날수록 1년에 한 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임금이 8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1일이라면 8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정상 휴일을 보내줄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 사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가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들의 충분한 동의와 근로자 대표와의 사면, 합의가 필수이므로 공식적인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헷갈리기 쉬운 4대 보험 가입 기준 이분 안에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라면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각각 가입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고용보험은 마찬가지로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특히 중요한데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입니다. 심지어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입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처리해주고 회사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렇듯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로부터 회사와 근로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한 전망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상기 근무 시간 기준을 충족한다면 상용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미가입 시 벌금과 미납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놀이, 사회보험 같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로 고발당했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무단결근 직원을 해고할 때 이것만 지키면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난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직원이 연락도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이 조음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죠. 그럼 무단결근 직원을 해고할 때 부당해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출근 독려 및 투명 기회 부여입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내용 증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고 바로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취업 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 규칙에 무단 결근에 대한 징계나 해고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해고 통보입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일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하고 해고 기간 동안에 밀린 임금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